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함께 하시죠. 진행의 김민소입니다. 벌써 주 후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목요일입니다. 간밤 우리 시각으로는 새벽에 마이크론의 실적이 공개가 됐죠.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호실적과 또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함께 제시하면서 우리 국내 증시도 드디어 환호를 외쳤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글로벌 증시의 흐름, 상승세 함께 타는 걸까요? 또 드디어 이분들이 돌아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러브콜을 보내면서 오늘 양대 지수 모두 오후장 끝까지 장 막판까지도 탄력도를 유지를 해갔고 오히려 더 힘을 내주면서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며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2% 넘는 강세로 오늘장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상승 종목 수가 2,000개에 가깝더라고요. 이 반도체 훈풍에 반도체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 외 여러 섹터, 여러 종목들까지도 또 고른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오늘장 점검부터 시작해서 내일장을 위한 성공적인 투자 전략까지 오늘 저희 방송과 함께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더욱이 이런 상승장에서도 고민은 또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그 고민들 함께 고민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방송에서 그 고민에 대한 해법, 해결책도 함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으로 고민 해결 도와드릴게요. 일단 02377-2번에 027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실시간으로 전화 상담 대응 도와드릴 거고요. 문자 방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보유하신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함께 담아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짧은 사연이나 고민 내용까지 첨부해 주셔도 좋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또 진심으로 꼼꼼하고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박성재 전문가님부터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한 주 만에 오시자마자 또 시장이 네. 너무나도 기분 좋은 상승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요.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다행인 것 같은데 일단 또 일주일 만에 나와주셨으니까 많은 분들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잘 잡아내는 박성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시장 흐름을 보였습니다. 9월의 하락폭을 양시장이 월 수치로 봤었을 때 거의 다 회복하는 그런 그림들을 보여줬거든요.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나 제가 중요한 내용을 다른 때보다 평소보다 더 중요한 내용을 제가 뒤에다 잘 준비를 해놨거든요. 방송 끝까지 좀 잘 시청해 주시면서 많은 인사이트들을 얻어 가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정말 오늘만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문가님? 맞습니다. 그렇죠. 일단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마이크론 실적에 좀 반도체 쪽만 움직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반도체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정말 여러 섹터들, 여러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주면서 좀 이렇게까지 올라주는 건가? 맞나? 싶을 정도로 기분 좋은 마무리를 할 수 있었거든요. 어떤 이유가 또 있었을까요? 사실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전에 1분기부터 네. 3분기까지 있었던 하락 종목 수가 많은 형태의 그림으로 갈 게 아니고 저는 이제부터는 상승순환매가 네. 더 강한 이런 시장이 지난 방송에도 예, 말씀해 주셨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좀 한번 하나씩 좀 짚어보자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장이 지금 보게 되면은 글로벌 매크로 상황을 보면 미국도 조금 연착륙으로 가는 그림이고 그 피벗을 또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도 계속 부양책을 가동을 한다라고 하고 이런 내용들은 시장을 전반적으로 좀 좋게 만들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근데 우리 시장이 미국 증시 대비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었던 이유는 사실 이 모건 스탠리 보고서의 영향이 상당히 컸다라고 보여져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지난 방송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 보고서 내용의 신빙성은 없다. 오히려 조금 불순한 의도도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 증시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업종이 반도체 업종이기도 한데 특히 대장주들인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때렸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목표 주가 하향을 크게 했고 특히 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그 매도 비중이 큰 상황에서 매도를 그동안 창고에서 많이 나오고 나서 출회를 시켜놓고 나서 이런 보고서를 내니까 사실 더욱더 이제 그런 어떤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를 저격하면서 했었던 말이 HBM에 대한 공급 과잉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모건 스탠리가 지금 나온 지금 보고서를 보게 되면
HBM 완판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판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공급량이 금고 주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공급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틀 전에 그 엔비디아에 대한 내용을 또 이제 리포트를 썼을 때는 블랙엘 출하 그리고 블랙엘에 대한 생산이 지금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다. 생산량 폭주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필 그 HBM 독점 공급을 하는 SK 하이닉스를 그렇게 때려놨을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조금 이제 근거가 조금 빈약하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 참여자들도 인식을 하기 시작했고요. 특히 이제 오늘 반도체 업종이 강했던 건 아무래도 마이크론 실적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고 봅니다. 우선 우리 시장의 그 반도체 업종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엔비디아와의 상관계수가 높기보다는요. 사실 원래 마이크론과의 상관계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이제 마이크론은 메모리 반도체 대형주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실적 발표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분기 실적, 반도체 업종의 분기 실적을 글로벌리하게 조금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크론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 점은 우리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또 줄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 외의 내용을 살펴보면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연착륙에 대한 분위기, 금리 피벗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미국 지표 나쁘지 않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쁘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FOMC 이전의 집계치고요. 피벗이 나오고 나서 이제 어떤 소비 심리가 조금 개선된 지점은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점 때문에 신빙성이 다소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표도 나쁘지 않고 연착륙 분위기로 가고 있고 이제 미국의 금리는 떨어지고 또 엔달러는 또 올랐어요. 엔캐리 문제도 조금 걱정이 없는 상황이고 중국에서는 이번에 또 추가 부양책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전반적으로 상승 종목 수가 많을 수밖에 없고 반도체 업종뿐만 아니고 골고루 갈 수밖에 없는 형세가 잡혀 있고 여기에 더해서 10월은 미국 재무부에서 지속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 줄 거다. 그거의 내용을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10월까지는 조금 더 강한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나올 이 랠리 속에서 어떤 종목들을 잘 잡아내야지 큰 수익을 볼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종목에 관한 부분들은 제가 오늘도 방송 말미에 관심 종목을 준비를 했고요. 오늘은 또 정말 중요한 내용이 그 중간에 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딱 지난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 전문가님이 이틀 연속 계속해서 10월 시장까지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신다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시기도 했고요. 이 모건 스탠리가 언급했던 반도체 겨울, 이 안의 내용은 사실상 조금 우리가 개의치 않아도 된다. 좀 내용이 근거가 없다라고 짚어주셨었는데 좀 역시나 그 모든 코멘트들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 실적이 공개가 되자 올해부터 내년까지 HBM의 물량은 이미 완판이 됐다라고 하면서 HBM에 대한 우려를 싹 좀 말끔하게 해소를 해주면서 오늘장 IT 투톱은 물론 소부장 단까지도 상승 랠리가 또 펼쳐진 하루였습니다. 전문가님은 계속해서 여전히 10월장까지의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주고 계시니까 이 유효한 뷰 함께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더욱이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하셔야 되는 이유는 가장 시장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 그런 내용들까지도 또 언급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셔야겠습니다. 또 방송 마지막에 우리가 공략해볼 만한 종목들까지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죠. 그리고 방송 이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저희가 공간 준비를 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이용하셔서 QR코드 스캔하시게 되면 방송이 끝나고도 전문가님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화면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그 네모난 QR코드에 휴대폰 가져다 비추시기만 하면 입장 링크 생성되니까요. 그 링크 통해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샵 3772번으로 박성재 이렇게 세 글자 입력해서 문자 전송해 주셔도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자유롭게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대응해 볼 수 있는 종목 과 전략들 추가적으로 무료로 내용 챙겨드릴 거니까 콘텐츠들 하나하나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박성재 전문가님 모시고 오늘의 종목 상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채널 고정.
네,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상담 접수 방법 2가지 먼저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릴게요. 02377-2번에 027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실시간으로 전화 상담 저희가 도와드릴 거고요. 혹은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적어서 문자 전송해 주셔도 됩니다. 2가지 방법 자유롭게 활용하셔서 많은 관심 그리고 많은 참여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보내주셨네요. 바로 읽어보고 상담 도와드릴게요. 9202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십니다. LNF 문의를 주셨고요. 12만 3천 원 매수가 비중 10% 보유 중이십니다. 2차전지 분위기 좋은데 추가 매수해봐도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LNF 2차전지에 사실 이 종목의 회복세가 온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금리 인하도 합쳐져 있고 또 테슬라가 3분기 또 매출을 좀 인도량이 예상보다 크게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긍정적인 가이드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종목 계속 또 긍정적으로 보면 되는 걸까요? 네, 우선 LNF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테슬라와의 어떤 테슬라 향이 되게 짙은 2차전지 네. 기업입니다. 말씀해주셨다시피 테슬라 3분기 이제 전기차 인도량 네. 예상치가 좋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런 부분들도 탄력을 받는 요소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사실 단순히 테슬라 때문에 올라가는 것 같지는 않고요. 2차전지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사실 작년 대비해서 작년 2, 3분기 이제 2차전지 소재주들, 장비주들이 고점을 찍고 그 빠졌었던 이 MDD 폭 이게 이제 사실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피벗 이벤트가 나오고 시장의 유동성이 본격적으로 공급이 되는 지점에서는 기계적으로 2차전지 업종에 대한 수급이 조금 개선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랠리로는 저는 2차전지가 조금 더 갈 여지는 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을 보고 나서 이걸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 관점과 이제 단기적인 관점을 같이 조금 이야기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제가 차트를 보면서 우선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의미 있는 그런 그림들이 나왔어요. 지금 화면을 조금 확대를 해보면은 노란색 곡선을 넘어섰거든요. 이게 뭐냐면 60일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60일선을 잘 못 넘어주는 그림들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본격적으로 피벗 이벤트 때문에 단기적인 랠리가 2차전지 소재주들 쪽으로 넘어온다라고 했었을 때 1년 평균선 위치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1년 평균선 위치가 녹색 곡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15만 원대 있는데 24만 원대로 조금 진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번 4분기 초중반에 2차전지 랠리가 나왔을 때 LNF도 14만 원 중후반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관점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단기적인 대응을 해보시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다만 다시 조정이 나와서 이 주황색 곡선인 21선 현재 94,000원, 34,000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구간이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매물 출회가 되면서 추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 가격은 21선으로 잡아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인 목표 가격은 14만 원 중후반대로 이야기 드립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코멘트를 더 드리자면 2차 전지가 본격적으로 전반적인 추세가 전환이 돼서 굉장히 커다란 시세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 시점은 저는 내년 하반기는 돼야 된다 봅니다. 이게 올해도 적자 있고요. 이번 분기 실적 나온 것도 적자 폭입니다. 줄긴 했어요. 근데 내년 하반기 실적부터 소재 기업들, 특히 하이니켈 쪽 소재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다 좋게 나올 거예요. 좋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반영은 내년 한 상반기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반영이 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번 단기 랠리 이후에는 또다시 조정이 나올 수는 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까지 나는 좀 보고 싶다. 길게 끌고 가서 더 큰 수익을 보고 싶다. 20만 원 위까지 좀 나는 끌고 가보겠다라고 하신다면 내년 하반기 지나서까지 조금 보유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드리고요. 그렇지만 제가 단기적인 관점 대응이 지금으로서는 더 효율적일 수 있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이야기 드리면서 손절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손절가 21선 위치에 있는 93,000원, 4,000원 이 정도 잡아드리고요. 단기 목표가 14만 원 중후반 정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2가지 관점을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2차전지 업황의 턴어라운드가 나타나려면 최소 내년 하반기까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할 텐데요. 그 정도 20만 원 선을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좀 보유하실 계획이라면 들고 가시면서 중장기적으로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은 단기적인 전문가님의 가이드 좀 챙겨보면서 우리 좀 잘
코멘트 따라가서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상담 마무리를 해보고요. 두 번째 상담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 남겨주셨네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720님께서 2구산업 문의를 주셨고 매수가 4,955원, 비중 10% 들고 계십니다. 방송으로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구산업 목표가와 손절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이틀 전에 나온 이 중국 경기 부양책에 있어서 좀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로 뽑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최근 들썩들썩거리고 있는 이 구리 가격과 함께 좀 주가도 들썩들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지금 사실상 좀 약 수익을 보고 계신데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이미 앞에서 정말 딱 맞는 포인트를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우선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지속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동이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에서 이제 연준에서 금리를 낮춰줬기 때문에 조금 여유폭이 생긴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앞으로 미국의 어떤 금리 정책도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매파적인 인사들의 발언들 있잖아요. 특히 이제 가장 매파적이라고 보는 닐 카시카리 이분 같은 경우는 상반기까지만 해도 미국의 금리를 올리는 것도 배제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분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번에 비컷 잘한 것 같다. 경기 연착륙으로 갈 것 같고 물가 인플레이션 다시 재점화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국이 부동산 경기나 경기가 많이 망가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또 조금 더 숨 쉴 틈이 더 증가하고 경기 부양책이 더 한 번 가동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구리 수요가 네. 가장 많은 게 또 중국이에요. 거의 그쵸. 80%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의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부각이 되게 됐을 때는 구리 가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구리 제련소들 간에 17곳의 제련소들 간에서도 어느 정도 공급량을 조금 줄인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비트코인만 반감기가 있는 게 아니고 구리도 어떻게 보면 반감기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근데 구리 수요나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또 가동이 되니까 구리 가격은 더 튀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구리 선물 한번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제가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자, 보면은 이게 구리 선물 지수 차트입니다. 근데 최근에 구리 관련 종목들이 올 상반기 때 조금 한번 강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보게 되면 이 구리 선물 가격이 4월, 5월 이게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최근에 쭉 밀리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상승 흐름이 이 4월, 5월에 보여줬었던 고점 지점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서 이게 또 한 가지 더 이제 우리가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구리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 그러니까 원자재 인플레이션이 다시 조금 재점화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게 이게 재정 정책, 미국의 재무부에서 재정 정책을 항상 미국 대선 전에 잔뜩 풀어놓게 되면은 대선 이후에는 항상 올라갔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같이 감안했을 때 이 구리 가격의 상승세가 단기가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었을 때 그 관련된 종목들도 우리가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넘어와서 이구산업 차트입니다. 보면은 한번 제가 이게 차트를 보시게 되면 노란색 곡선은 60일선을 이 7월에 한번 반등이 나왔을 때는 저항을 보고 조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종가상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추세 전환 지점이다라고 볼 수 있고 구리 가격이 전고점까지 또 찍을 수 있고 혹은 그 이상 갈 수 있다는 말은 뭐냐면 동사의 주가도 또 유동성에 힘입어서 시장의 유동성에 힘입어서 다시 7,000원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보수적인 대응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보수적으로 1차 목표가 6,500원에서 7,000원. 제시 드리고요. 도달했을 때 다 매도하실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이 종목에 대해서 저한테 상담 요청 주시면 그때 상황에 맞게끔 제가 분석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혹여라도 우리가 모르는 변수가 등장을 해서 다시 빠진다고 했을 때는 60일선 이탈하면은 그래 다음에 다시 보자라고 한번 정리를 해보시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구산업까지 전문가님과 대응 전략 잡아봤습니다. 1차 목표가 7,000원 부근에서 잡아주셨는데 이 부분까지 나오시면 그 다음 가이드는 전문가님이 또 다음 상담에서 요청해 주시면 전략 잡아주신다고 하니까요. 다음 상담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대응하셔서 수익의 극대화 꼭 누려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희가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전문가님이 지금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런 상승장에서 내 계좌도 빨간불을 함께 켜내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더욱더 전문가님의 어드바이스를 좀 따라가
들어보면서 함께 대응 전략도 촘촘히 잡아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부터 QR코드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들고 계신 스마트폰 하나 있으시죠? 기본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 앞으로 오신 다음 QR코드에 가까이 비추시게 되면 방송이 끝나고도 전문가님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문자 방법으로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우리 전문가님 성함입니다. 박성재 이렇게 세 글자 입력해서 문자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참고차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와 성공 투자해 나가시기를 바라며 잠시 후 전문가님 모시고 또 스마트머니 기법은 뭔지 그리고 오늘의 관심주까지도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돌아올게요. 예, 오늘도 제가 항상 구사하는 기법, 스마트머니 기법에 대해서 강의를 드릴 예정이고요. 잠시 뒤에 제가 준비한 게 하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법에 대한 설명 들어가기 전에 이 기법을 통해서 제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렸었던 종목들 수익이 달성되는 경우 이렇게 제가 AS 리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먼저 하도록 할 것이고요. 리뷰 들어가기 전에 이것만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이 스마트 머니 기법. 이 스마트 머니 기법, 이 기법이 좋은 기법의 조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좋은 기법의 조건은 승률입니다. 자, 당연히 매매 횟수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우리가 수익을 볼 가능성이 더 많은 것이 좋은 기법일 수 있겠죠. 근데 여기도 함정이 있습니다. 수익을 예를 들어 10번 중에 7번 나는데 수익이 날 때는 플러스 3%만 나다가 손실이 날 때 마이너스 15%가 나요. 그건 좋은 기법이라 할 수 없겠죠. 자, 매매 횟수에 따른 승률뿐만 아니고 손실을 봤었을 때 손실폭보다 수익폭이 더 커야 된다라는 거. 이게 좋은 조건의 첫 번째 조건이고요. 기법에. 자,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간단해야 됩니다. 로직이 간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잡한 로직을 갖고 있는 기법은 아무리 좋은 기법이더라도 내가 실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요. 누구나 쉽게 따라하실 수가 있어요.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따라하실 수 있게끔 제가 잘 만들어 놓은 기법입니다. 자, 스마트 머니 기법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 스마트 머니 신호라는 거 제가 만들어 놓았거든요. 신호가 포착되면 매수를 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이 신호 받는 거 간단합니다. 신청해 주신 분들에게 저희는 절대로 기법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료로 조건 없이 제공드리고 있어요.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잠시 후에 신청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리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월 12일 방송에서 9월 13일에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이제 제가 관심 종목으로 이 CS 윈드를 소개를 드렸어요. 근데 이 스마트 머니 신호, 앞서 말씀드린 이 신호는 8월 7일에 포착이 됐거든요. 한참 뒤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자, 수익률로 보게 되면은 11.63% 수익 시세가 나왔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스마트 머니 신호 다시 말씀드리지만 8월 7일 이 녹색 기둥 표시 보이시죠? 요게 스마트 머니 신호입니다. 자, 똑똑한 돈이 들어올 때 포착을 해주는 게 스마트 머니 신호인데요. 신호가 포착되고 제가 드린 지점은 여기입니다. 한참 뒤에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잘 나오게 되죠. 지금은 10%밖에 안 나왔는데 제가 여러 번 이게 증명을 드려서 다 아시겠지만 이게 2, 3주 뒤에 리뷰하게 되면 또 3, 40%가 돼 있고 두세 달 뒤에 리뷰하게 되면 막 70%, 80% 올라가는 경우 많이 보여드렸어요. 동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1차 목표가 타이트하게 잡아드렸고 달성을 해줬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이 관심 종목만 기다리면 안 되겠죠. 이 신호가 포착이 됐을 때 봤다면 더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언제요? 55,000원 밑에서 매수를 했다면 거의 40% 가까운 수익을 볼 수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호를 신청해서 받아가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럼 이 신호가 뭘까요?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이 신호. 자, 이 신호. 스마트 머니란 무엇이냐? 말 그대로 똑똑한 돈이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무분별하게 매수하는 자금을 똑똑한 돈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 시장에는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정보와 재료가 상당히 많고요. 그 정보와 재료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주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들을 주포라고 규정을 하고 주포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보와 재료를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을 했었을 때 들어온 돈을 스마트머니라고 합니다. 실제로 저점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재료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제가 예시 종목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렇게 리뷰 종목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보여주잖아요. 뭐가요? 뉴스가 등장하기 전에 저점 매수 가능하다는 거 보여드려요. 실제로 이 신호가 포착되고 뉴스가 나오면서 올라가잖아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이 CS 윈드 같은 경우도요. 2분기 실적 컨센서스 이런 내용들이 상회를 했다라는 내용들, 실적 기대된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뭐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 내용이 올라간다라는 내용들 다 뒤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 전에 신호가 포착돼 주는 게 바로 이 스마트 머니 신호다.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이미 나와 있는 재료를 가지고 리서치를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더 올라갈 거다라고 판단될 때 가운데 올라타요. 근데 만약에 이런 정책 변수, 매크로 변수가 등장을 해서 모멘텀이 소실이 되든 아니면 내가 모멘텀을 오판해서 소실이 되든 손실을 피해갈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모멘텀의 시작점, 상승의 초입을 잘 잡아내주는 기법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런 변수에서도 자유롭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요 신호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법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자, 신청해 주신 분들 무료로 다 제공드리고 있고요. 자, 참여 방법 앵커님 통해서 설명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2주 전에 방송에서 직접 공략 도와드렸던 CS 윈드 같은 경우도 다음 날 바로 시초가에 함께 진입을 해보면서 지금 벌써 1차 목표가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장중에 좋은 종목을 가지고 어떻게 좋은 전략을 세워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해답까지 풀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 잘 활용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코멘트도 좀 챙겨보시고요. 무엇보다 똑똑하게 돈의 흐름을 쫓아주시는 전문가님이십니다. 전문가님 표 스마트머니 기법을 가지고 여러분도 이 시장에서 좀 승부를 볼 수 있는 종목들 잘 캐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 바로 찍고 함께 보시면 되겠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딱 켜시고 TV 화면 앞으로 오신 다음 네모난 QR코드에 가까이 비추시기만 하면 됩니다. QR코드 찍으면 전문가님 방송이 끝나고도 만나보실 수가 있고 저희가 스마트머니 기법에 관한 자료집 무료로 PDF 파일로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법을 여러분의 HTS에 탑재하는 매뉴얼까지 챙겨드릴 거니까요. 문자 방법도 이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샵 3772번으로 박성재 이렇게 세 글자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입장문 활짝 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시간 안에 빠르게 서둘러서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스마트머니 기법 관한 자료를 받아보신다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님과 함께 재료보다도 뉴스보다도 빠르게 그 2,700여 개의 많은 종목들 중에서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 급등의 초입과 함께 잘 선별을 해낼 수가 있겠죠. 전문가님, 그런데 이런 좋은 종목을 가지고 우리가 또 그동안 많은 또 어떤 종목을 포착했는지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우선 매매 포인트를 그러면은 저는 설명을 좀 드리고 제가 관심 종목을 또 설명드리기 전에 오늘 중요한 준비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적절하게 잘 보시는 거다라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우선 이 스마트머니 방법 제가 교육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요 신호 신청해서 받아가시게 되면은요. 다 이제 일봉 차트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하시면은 이렇게 포착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포착이 되는 날은 제가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주포들의 매집이 시작됐을 것으로 추정될 때 포착이 많이 됩니다. 시작일이에요. 저는 모멘텀의 시작일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제가 여러 번 보여드리죠. 실제로 이 신호가 포착되고 포착일 이전보다 포착일 이후의 거래량 늘어나는 거 제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어요. 즉, 이 시작점을 잘 잡아내고 있다는 거고 이 신호가 포착되면 매수할 수 있는 방법 4가지가 있는데 3가지 방법 여기에 작성이 되어 있고 4번째 방법 제가 구두로 설명드릴 겁니다. 먼저 보게 되면 저점에서 매수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신호가 포착되고 조정이 나왔을 때 저점 지점에서 매수하는 방법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어서 좋긴 하지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포착되고 바로 올라가는 케이스도 있어요. 바로 안 올라가는 케이스도 있고 바로 올라가는 케이스도 있죠. 그래서 이 바로 올라가는 케이스의 기회비용을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면 신호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 신호 포착일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4번째 방법은 간단합니다. 중장기 투자, 스윙 투자할 때 가장 좋은 방법. 실제로 포착되고 포착일 이전보다 포착일 직후에 거래량 된다? 이거는 이후에 크게 상승이 나오기 전에 나타나는 징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간단하게 매수를 하시면 되고 손절 관리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손절 추세선 이탈하면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만 거래를 하셔도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 조정 나올 때마다 계속 추가 매수해서 비중 잔뜩 키워놓은 다음에 반등 나올 때 빨간불 살짝 나올 때 내가 많은 비중 들고 있어서 쫄리기 때문에 반등 나오면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손실은 길게 수익은 짧게 챙겨가잖아요. 이런 방식은 좋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좋은 기법의 조건, 손실 나올 수 있습니다. 손실 나오는데 짧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수익이 나오면은 길게 나와야 돼요. 주포들의 저점 매집을 보고 들어가는 기법이기 때문에 수익은 상당히 크다는 점 말씀드리고 이해 안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시 종목 통해서 하나 더 설명드립니다. 자, 알테오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떻게 보면 코스닥 대장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장이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할 겁니다. 근데 이런 시장의 대장주도 저점에서 잡아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기법인데요. 이 알테오젠의 뉴스 2월 22일, 2월 26일 이때 어떤 뉴스가 떴어요?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 변경 계약을 체결을 했다. 여기 중요한 건 계약이죠. 그리고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임상 완료에 따른 마일스톤을 청구했다. 요 수익성이 개선되는 내용이죠. 자, 요 내용이 2월 22일, 2월 26일에 발생합니다. 중요한 건 계약을 맺고 청구를 하는 거는 양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 이거를 회사에서 공시를 하는 거예요. 즉 이런 내용이 우리한테 제공되기 전에 내부 관계자들은 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재료라는 겁니다. 근데 내부 관계자만 주포라고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주포는 내부 관계자가 아닙니다. 공식 틀린 겁니다. 단순히 이해관계자들일 수도 있고 가족, 친척 혹은 협력적 지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을 할 수는 없지만 이 내부자 정보를 먼저 받을 수 있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주포라고 규정을 할 때 충분히 내부자 정보로 활용될 수 있는 재료죠. 정말로 이걸로 이용해서 매집을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신호가 뜨고 스마트머니 신호가 뜨고 나서 이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은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뉴스들이 이때 나왔어요. 이때. 자, 이러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이 스마트머니 신호는 이 녹색 기둥 표시죠. 자, 한 번, 두 번, 3번 포착이 되졌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포착된 9월에 포착된 스마트머니 신호 포착. 자, 스마트머니 신호 포착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뭐라 그랬죠? 주포들의 매집이 시작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날이라고 말했죠. 시작. 즉 이 시작일 이전에보다 시작일 이후가 거래량이 어때요? 늘어야 만다라는 걸. 정말 시작점을 잡아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착일 이후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 갑자기 늘어난 이 거래량들 뭐예요? 주포들의 거래량일 가능성이 높다. 내용을 미리 알고 있는 주포들의 거래량일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는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 3번째 포착일 종가 2월 13일에 종가에 매수를 했다라고 해도 이게 보세요. 쭉 지금까지 들고 온다라고 했을 때 310%가 넘는 시세가 나왔거든요.
좋았고요. 이 노란 추세선, 손절 추세선 이탈했을 때 정리를 해도 100% 수익입니다. 근데 이때 안 올라가고 조정이 나와서 이 노란 추세선 깨봤자 마이너스 7%예요. 손실이 나와봤자 짧고 수익이 나오면은 길게 나온다고요. 그게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이 신호 받아가시면은 2분기, 3분기 대장주 저점에서 잘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호를 꼭 신청해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참여 방법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이거 무료로 다 보내드리고 있어요. 안 받으시면 손해입니다. 참여 방법 앵커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수익을 주지 못한다면 좋은 종목이라고 부를 수가 없겠죠. 그 수익을 주는 데 있어서 관건은 매매 타점일 텐데 그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는 그 급등의 초입을 이 스마트머니 신호가 정말 현명하게 슬기롭게 잘 잡아주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이 기법을 좀 잘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고 수익까지 맛보시면 또 어떨까 싶습니다. 기법에 관한 자료집 저희가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습니다. QR코드 촬영하시고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 안에 들어오셔서 신청하시고 받아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은 샵 3772번으로 박성재 이렇게 세 글자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셔도 저희가 자료집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정말 눈 크게 뜨고 또 집중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제가 좀 살짝 눈여겨보고 왔는데 전문가님이 기존에 가르쳐드리고 있는 저희 기본 버전이 아니라 오늘 또 스마트머니 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응용 버전을 준비를 해오셨더라고요. 전문가님, 예. 어떤 내용인지도 바로 풀어주실까요?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지 않을까. 사실 이거 제가 방송에서 공개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스피드머니 기법이라는 걸 제가 오늘 가지고 왔는데요. 스마트머니 기법을 활용한 단타 혹은 단기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스마트머니 기법은 보통 이제 주포들의 매집에 추정이 됐을 때 포착을 하면 우리가 이것이 언제까지 추가 매집이 이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장기 매매, 스윙 매매에 조금 특화되어 있는 기법인데 근데 간혹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신호가 뜨고 바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바로 올라가는 종목을 잡아내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단타 기법, 단기 기법 여기 되게 특화되어 있는 저희 정수인데 예전에 제가 이제 전업 트레이더 하신다라고 하는 분들을 가르쳐 드렸을 때만 요 자료집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일정 기간 동안에만 강의를 드리고 이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얼마 오픈 안 할 거예요. 그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스피드머니 기법, 스마트머니 기법의 단타 활용 기법인데 주포들의 매집이 확인이 됐고 매집을 충분히 하고 나서 올라가기 직전에 이 직전의 포인트를 잡아내는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예시 종목만 볼게요. 자, 보면은 이 노란 추세선이 손절 추세선이라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파란 추세선. 이걸 제가 만들어 놓은 저항선인데요.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되고 매집이 나오다가 요 돌파선, 저항선을 돌파하게 됐을 때는 칼을 뽑았다라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이때는 바로 수직으로 올라가요. 이 돌파를 했을 때, 파란 선을 돌파했을 때가 매수 급소가 되겠죠. 자, 급소일, 일진전기라는 종목인데 3월 4일에 스마트머니 신호가 뜨고요. 스마트머니 신호는 무조건 떠야 됩니다. 뜨고 나서 이 저항선을 돌파해요. 3월 13일에 돌파했을 때 대략 며칠만 들고 가도 60% 시세가 나오더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 종목으로 예시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스마트 머니 신호가 이 K옥션이라는 종목은 언제 포착이 돼요? 9월 2일에 포착이 되고 다음 날 급소 지점이 바로 넘어가요. 이런 경우에는 단 2일만 해도 이렇게 30%씩 시세가 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항선 등록 방법까지 다 배우고 싶으신 분들 스피드머니 이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래 안 할 겁니다. 방송에서 오래 알려드리지 않을 거예요. 저희 정수인 만큼 일정 기간만 공개를 할 것이기 때문에 모두 신청해 주시기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신청 방법 해주시면 무료로 다 보내드립니다. 신청 방법 앵커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응용 버전인 스피드머니 기법에 관한 설명까지 만나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집까지 저희가 PDF 파일로 무료로 증정해드리고 있으니까요. QR코드 스캔하시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캔하셔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들어오시고요. 자료집 받아가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 기법을 가지고 저희가 전문가님이 또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고 계시는지 어떤 장중 전략을 또 챙겨주고 계시는지도 풀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까지도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샵 3772번으로 박성재 이렇게 성함, 석자 남겨주셔도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저희 방송 시간이 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마지막 또 순서로 넘어가 볼게요. 전문가님, 오늘 또 스마트머니 기법, 이 스피드머니 기법으로 포착해 볼 만한 종목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우선 방송에서 공개해드리는 스윙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 여유 있게 보시라는 차원에서 드리기 때문에 가파른 종목보다는 스마트머니에 잘 포착된 종목들을 가져다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은 덕산 테코피아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IRA 법안, 그리고 아무래도 미국 대선에 대한 이슈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덕산 테코피아 매출 비중은 사실 이 OLED 쪽에서 매출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곧 있으면 2차 전지 비중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 동사 자회사 같은 경우는 공주 공장에 연간 1,000톤의 첨가제를 생산할 수 있어요. 전해질 생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4,000톤까지 늘리려고 합니다. 근데 예정인데 이미 부지도 확보가 됐다라고 하죠. 이 전해질 쪽, 전해액 쪽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자, 보시면은 중국에서 이제 전해질 생산량 2022년 기준이긴 한데 70%가 넘어요. 그죠? 일본이 15%, 한국이 11%입니다. 근데 중국 시장이 미국에서 해외 우려 국가로 지정하면서 쑥 빠지게 됩니다. 한국과 일본이 수혜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전해액 쪽에서 더 수혜를 보는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IRA 법안입니다. 이 IRA 법안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미국 내에서 생산된 배터리 재료로 만들어진 전기차에만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이 있어요. 즉 북미의 생산 공정, 생산 기지가 있는 기업들이 더 유리하게 되겠죠. 자, 동사의 자회사인 덕산일렉테라는 미국 현지에 전액 생산 거점을 짓기 위해 FI를 유치했다라고 합니다. 이 FI를 통해서 확보한 투자금과 덕산테코피아, 동사주, 동사의 자금 일부를 해서 1,500억 원을 미국 테네시주 셀비빌의 12만 평 부지에 6만 톤 캐파로 전액 공장을 현재 짓고 있다라고 하죠. 자, 이게 마지막에 나중에 이제 12만 톤까지 확보가 되면 연간 13만 톤 전해액을 생산해서 국내뿐만 아니고 미국과 국외로까지도 수출할 수 있다고 해요. 결국에 미국 내에 어쨌든 생산 거점이 있는 기업 그리고 관련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지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이 바이든 정부가 추진해온 이 IRA 법안을 폐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현실상 폐지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까지 이 대선 스코어, 그러니까 이제 한번 지지율을 보게 되면 폴리마켓 자료인데요. 아직 그래도 해리스가 좀 높다. 그리고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굳히기에 들어가고 있다. 이런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자, 스마트 머니 신호는요. 9월 20일에 포착이 됐어요. 포착일 이후에 거래량이 바로 아직은 늘어나고 있지는 않은데 이런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추세가 쭉 하락하다가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뜨고 나서 추세가 변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케이스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매수는 내일 시가 이야기를 드리고요. 1차 목표가 5만 원, 손절가 4만 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관심주 소개해 드립니다. 바로 라이콤입니다. 라이콤. 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돼요. 자율주행 관련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레벨 4. 제조사가 책임을 지는 단계죠. 이 레벨 4를 앞두고 원격 자율주행 표준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죠? 이동통신망을 이용해서 자율주행 셔틀 등 원격 주행을 대상으로 주행을 시키는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원격 주행 관제 시스템이 상태 처리 방법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라이콤 같은 경우는 여기 광증폭기, 광수신기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보세요. 초소형 퍼스트 파이버 레이저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라이다용 광섬유 레이저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고 이게 라이다의 핵심 부품으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거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면 좋고요. 자, 특히 광증폭 기술을 이용을 해서 라이다의 레이저 소형화 전력에 대한 전력 소비를 최소화한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전력 소비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배터리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이게 자율주행 종목들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10월 10일에 발표되는
이제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일정이 미뤄지면 전체적으로 또 가라앉을 수가 있겠지만 미뤄질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가 이 10월 10일로 변경됐을 때 우리는 몇 가지 다른 것들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저 말을 조금 잘 봐야 되는 게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이런 되게 흥행을 잘 유도를 하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어떤 여론몰이를 상당히 많이 하고요. 그런 이벤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주목을 많이 받는 것을 잘하는 그런 장기가 있으신 분이죠. 근데 실제로 이 로보택시 공개가 어디서 진행이 되냐면 위너브라더스라고 하는 영화 스튜디오에서 공개를 해요. 이게 이제 극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FSD가 만약에 이 상용화가 되잖아요. FSD의 성능이 로보택시에서 이번에 확인이 되게 되면은 자율주행 시장이 급격하게 상용화로 뻗어나갈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로봇 쪽까지도 같이 뻗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로봇 쪽. 왜 그러냐면 이 자율주행은 이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에 대한 안전이 조금 보장이 되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휴머노이드 같은 이 옵티머스 같은 경우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바로 요 FSD 성능만 확인이 되면 요 칩을 갖다가 로봇에다가 장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대형 모멘텀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로보택시 일정이 매우 중요하고 특히 자율주행 로봇 쪽 종목들은 특히나 좀 잘 봐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스마트머니 신호 2번 포착됐어요. 그죠? 한번 이쪽에 8월에서 한번 포착이 됐고 9월 13일에 한번 포착이 됐는데 항상 잘 봐야 되는 거. 포착일 이전보다 어때요? 포착일 이후에 거래량들이 확실히 늘어나고 있죠. 추가 매집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자 매수 가격은 내일 시가 이야기 드리고요. 1차 목표가 4,300원 그리고 손절 가격 3,48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스마트머니뿐만 아니고 이 스피드머니 한정으로 보내드리는 겁니다. 한정으로 보내드리는 거니까 신청하셔서 무료로 조건 없이 다 받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머니 신호가 오늘도 포착을 해준 덕산 테코피아부터 라이콘까지 전략부터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까지 함께 설명 만나봤습니다. 이 두 종목 내일도 시초가에 진입해서 장중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그 부분 궁금하시다면요. 실시간 대응법 저희가 풀어드리고 있으니까 QR코드 혹은 문자 방법으로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커다랗게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함께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준비된 스마트머니 기법 자료집 외에도 오늘은 특별히 스피드머니에 관한 자료집까지 추가적으로 배포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오늘만큼은 꼭 QR코드 활용해 보셔서 두 개 준비된 자료집 모두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 어려우시다면 샵 3772번으로 박성재 이렇게 세 글자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셔도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자유롭게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보충을 해드릴 거니까 함께 투자 인사이트 활짝 넓혀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쉽지만 오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과는 내일 또 이 시간에 이야기 또 다채롭게 나눠볼 거니까요. 내일 방송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전문가님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